정말 기분 좋은 목요일장이죠. 장대 양봉을 기록하는 양시장의 힘, 여기서 더 갈 수 있을까? 이게 가장 궁금해지는 오후장입니다. 두 분께 답을 여쭤볼게요. 유한타증권 송태영 과장, 미르경제연구소 정태근 이사입니다. 어서 오세요. 네, 반갑습니다. 네. 자, 시장 질문부터 드려봅니다. 여기서 더 가는가? 오늘 이렇게까지 강했던 이유는 어디 있는가? 제일 궁금하실 겁니다. FOMC발 호재로 오늘 아시아가 다 좋았잖아요. 유독 우리 장에만 양시장 합쳐서 1.8조의 자금이 들어옵니다. 연내 3회 시나리오, 정말 위험자산 이제 그대로 가는가? 네. 계속 더 가나요? 갈 거는 같은데요. 네. 그냥 이런 생각이 들어요. 이렇게 대놓고 간다? 따라와라? 가니까 따라와라? 그게 맞나라는 좀 생각이 좀 들거든요. 속도가 너무 빠르다는 말씀이에요? 제가 좀 이런 비유를 하게 되면 또 댓글이 좀 이렇게 신경 쓰긴 한데, 모르는 사람이 맛있는 거 사준다 그러면 따라가야 되나요? 의심을 해야 되나요? 의심하죠. 그러니까 오늘 기분이 딱 그래요. 오늘 시장이. 이렇게 대놓고. 모르는 사람 외국인이에요? 모르잖아요. 모르는 사람이잖아요. 이렇게 대놓고 간다라고 따라오라고 하니까 따라가야 되냐 하고 질문했을 때 그게 맞냐라고 봤을 때 모르겠어요. 제가 조금 이제 삐뚤어진 건지 모르겠는데 저는 그렇게 별로 안 따라가고 싶어요. 그래서 안 간다라는 건 아닙니다. 안 간다는 건 아니고 지금까지 어떤 시장 성격이 그럼에도 불구하고 바뀌지 않았다라는 생각이 좀 들어서 오늘 외국 선물 쪽을 보게 되면 계약수로 보게 되면은 19,402계약이거든요. 지금 현재. 그런데 작년 8월 1일 날 그때 당시가 이제 코스피 같은 경우에 이제 2,668포인트 이때도 보게 되면은 차트를 땡겨 보게 되면은 요 날만 보게 되면 또 가는 흐름 전고점 돌파 흐름이거든요. 근데 이때 당시에도 외국인의 선물 계약수가 25,500계약이 들어왔어요. 지금 화면 보시면은 지금 어떻게 화면 나오고 있네요. 나오시면은 지금 요 맨 끝에 이 자리가 지금 8월 1일이거든요. 작년 8월 1일. 이때 당시에 선물 계약을 보게 되면 25,500계약이 들어왔어요. 그런데 물론 이때와 비교하는 게 무리 같다고 말씀하실 수도 있겠지만은 이후에 못 갔어요. 못 갔거든요. 그리고 이런 식으로 이제 전고점 돌파할 때 갭으로 돌파를 만들어가지고 갔던 제가 주식을 하고 난 이후에 그러니까 제가 주식을 2007년부터 시작했거든요. 업으로 간 건 2008년부터 시작을 했는데 그때부터 이런 식으로 갭으로 해가지고 외국인의 대량 매수가 들어오게 되면서 갔던 경험치가 없어요. 저도 개인적으로 제 개인 카페에다가 수급이나 이런 것들을 정리를 하는데 없었거든요. 네. 그러다 보니까 어저께 11,000계약, 오늘 이제 또 17,000계약, 28,000계약이 넘는, 오늘 지금 19,000계약이네요. 네네. 3만 계약이 넘는 계약이 이틀 만에 들어왔어요. 들어와가지고 간다. 모르겠어요. 제 데이터상에는 없어요. 제가 틀릴 수도 있는데 제 데이터상에는 이렇게 해서 지수가 갔던 경험치가 없어요. 만약에 제가 틀리게 된다면 제 데이터는 또 업그레이드가 되겠죠. 이렇게 좀 바뀔 수가 있겠죠. 그래서 그런 거 확인을 하기 전까지는 모르겠어요. 그냥 모르는 사람이 맛있는 거 사주니까 따라와라는 그런 느낌이 들어서 이상하게 따라가고 싶진 않아요. 그렇다고 해서 시장이 무너진다 이런 얘기는 아니고 네네. 지금까지 그랬던 것처럼 오늘 물론 삼성전자 강세를 보이는 부분들이 있긴 하지만 오늘 어제 하이스가 잠시 주춤했다고 오늘 8% 뒤집었잖아요. 그래서 그런 그림을 보게 된다라면은 여전히 하이스를 필두로 해서 반도체를 이끌 가능성이 높고 이렇게 본다라면은 작년 12월 달부터 지금까지 그랬던 것처럼 코스닥 중심이었던 시장이 형성이 될 가능성이 높다라고 봐집니다. 그래서 일단은 전체적인 그림은 그렇게 봐지고 있고 또 긍정적인 부분은 그동안 이제 랜드란지 레거시 쪽은 상당히 조금 이제 소외가 됐었거든요. 그렇죠. 근데 마이크론 실적이 잘 나왔잖아요. 마이크론 실적이 잘 나오게 되면서 꼭 HBM뿐만 아니라 메모리 전체적으로도 좋다는 걸 확인시켜줬기 때문에 그런 것들은 상당히 좀 고무적이다라는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알겠습니다. 이 고점에서 살짝 쉬어갈 가능성도 일단 경계를 좀 해보자. 너무 적극적으로 들어오는 선물 쪽의 외국인의 수급 해석을 해주셨고 그래서 코스닥의 중소형주의 순환매가 당분간 더 이어질 가능성도 열어놨습니다. 방금 말씀하신 대로 시장 이야기에서 빼놓을 수 없는 게 바로 반도체인데요. 어제는 삼성전자 독주였다면 오늘은 하이닉스가 바로 또 같이 움직이면서 지수를 견인했습니다. 58포인트. 여기에 8화를 다 IT가 했다 해도 과언이 아닌데 방금 말씀해 주신 대로 소외받았던 전공정 쪽도 같이 달렸단 말이죠. 오늘은 이제 과열 부담이 있는 쪽보다는 소외받았던 쪽으로 바톤 터치가 이어지는 그림인지 아니면 계속해서 반도체 주도의 다 같이 밸류 체인이 상승하는 그림을 그리고 계시는지 궁금합니다.
고민은 좀 많이 해봐야 되는 부분인 것 같아요. 뭐 오늘 그림에서는 당연히 소재라든지 아니면은 지금까지 움직이지 않았던 전공정 장비라든지 이런 쪽으로 움직임이 더욱더 좋아지는 흐름이기는 했는데 그런 것들이 얼마만큼이나 연속성이 있을지는 조금은 지켜봐야 되는 부분이 필요하지 않나? 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는데 아까도 이제 이사님께서 말씀을 해주신 것처럼 사실 D램의 업사이클에 대한 부분에 이 확률이 많이 올라가고 있다고 생각을 하고 있어요. 저 역시도 마이크론 테크놀로지가 관련돼서 이제 실적 발표를 하게 되고 그 실적이 생각보다 좋았단 말이에요. 네. 그런 부분은 결국은 전자라든지 하이닉스에서도 사실상 그러한 이제 흐름들이 나올 가능성이 높다는 걸 의미를 하게 될 거고 삼성전자도 주총에서 얘기를 한 부분을 보게 되면은 HBM 관련돼서도 우리가 더욱더 많은 부분 격차를 줄여내고 있고 매출액이 늘어날 것이다 라고 얘기를 했던 부분이 있었지만 D램 관련돼서도 사실상 하반기로 넘어가게 될수록 이제 업사이클에 이제 들어가게 되면서 D램만의 그 레거시한 D램에서 이 HBM의 마진율을 뛰어넘을 수도 있다고 얘기를 하게 되거든요. 그 말인즉슨 D램에 대한 업황의 턴어라운드가 나올 수 있다는 걸 의미를 하게 되는 걸 테고 그 턴어라운드에 대한 부분 자체가 길어지는 시기가 예전보다 더욱더 많이 길어질 수 있다라고 표현을 해요. 그래서 그런 부분이 결국은 이런 소재 업체들이라든지 아니면은 뭐 전공정 관련돼서도 D램에서에 대한 공장 증설이 일부 일어나게 되고 파운드리 쪽은 좀 줄이겠다라고 얘기를 했으니까 그런 쪽에 기인을 하게 되면서 더욱더 많이 포커스가 맞춰진 게 아닌가라고 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네. 전공정이라든지 아니면은 이제 소재 업체들이 오늘만 움직인 건 아니에요. 어제부터 막 움직이기 시작을 했거든요. 네, 네. 그런 부분에서 생각을 해봤을 때는 조금 더 이어질 가능성이 높지 않나라고 생각을 해볼 수 있는 것 같고 네. 반대로 SK 하이닉스 관련돼서 오늘 하이닉스가 독주가 나왔단 말이에요. 어떻게 보면 아니, 삼성전자보다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SK 하이닉스에 대한 약간의 벤더들은 그렇게 힘을 못 쓰고 있어요. 그래서 이런 부분은 조금은 워낙 많이 올랐었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있어서 부담감으로 작용을 하는 것이 아닌가? 이 정도로서만 좀 일단은 생각을 하고 있고요. 어쨌거나 플레이를 하는 거에 있어서는 오늘 눈에 띄었던 것들이 동진세미캠이랑 유진테크가 많이 눈에 띄었던 것 같은데 네. 그 종목군들이라면 좀 더 부담 없이 접근을 해볼 수 있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잠시 후에 또 준비를 했던 특징주에도 주인공이 있었는데 이야기를 해주셨네요. 맞습니다. 하이닉스의 대표적으로는 한미반도체 같이 쉬었다고 볼 수 있는 거죠. 네, 뭐 한미 반도체도 그렇고요. 네. 사실상 보게 되면 뭐 하나 마이크론도 네. 관련돼서 거의 움직임이 없었었고, 호공정, HPSP도 네. 그렇고, 뭐 그런 부분 봤을 때는 예. 확실히 이쪽으로 돈이 지금은 관심 좀 적구나 이 정도로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오늘은 전공정 소재 쪽으로 쏠렸다. 시장 양대축으로 봤을 때 2차 전지의 힘은 어떻게 읽고 계시는지도 궁금합니다. 정 이사님. 2차 전지가 반도체 쏠림이 강했지만 네. 소외받진 않았어요. 확실히 이 존재력을 보여주는 모습인데 에코프로 BM 조금 전에 애프터 브리핑에서도 다뤘는데요. 지금 4% 가까이 상승하면서 장중 200일선 회복하는 저력을 보여주기도 했습니다. 3월 내내 잘 지켜주고 있고 그렇죠. 롯데 에너지 머티리얼 굉장히 잘 갑니다. 그러니까 소외받았던 쪽으로는 조금씩 계속 슈팅이 나오기도 합니다. 2차 전지는 계속 재충전의 시기라고 볼 수 있을까요? 일단 뭐 딴지를 놓는 건 아니지만은 그 반면에 엔캔 같은 경우도 5% 하락을 하고 있어요. 못 가는 쪽은 또 있다. 네. 그러니까 여기 제가 워낙 먼저 딴지를 거는 건 아니고요. 알렸잖아요. 딴지를 거는 건 아니고. 네. 그러니까 말씀드리고 싶은 게 뭐냐면은 네. 그러니까 2차 전지가 다 간다라는 건 아니라는 말씀을 좀 드리고 싶은 거예요. 아. 일단은 에코프로비엠의 어떤 실적을 가지고 이제 2월 달부터 꾸준히 말씀을 드렸듯이 아마 저를 좋아하는 찬티든 안티든 아마 기억하실 겁니다. 에코프로비엠 실적을 말씀을 드리면서 바닥 가능성은 있다라는 언급을 좀 드렸었는데 네. 그 관점은 사실 바뀌지가 않았어요. 올해 전체적으로도 아마 지금 상황이라면 바뀌지 않을 것 같고요. 그러니까 결국 이제 중국의 탄산리튬 가격이 좀 바닥을 좀 다지게 되면서 바닥 가능성에 대한 부분을 좀 언급을 드렸는데 탄산리튬 가격이 오늘도 이제 선물 가격을 체크해 보게 되니까 톤당 11만 7천 위안 정도 이제 가격이 형성이 되더라고요. 되고 있는데 중요한 건 이제 우리가 공급적인 측면만 생각할 게 아니라 수요적인 측면도 분명히 좀 생각을 해야 되거든요. 그렇게 본다라면은 자 이제 공급적인 측면을 봤을 때는 탄산리튬 가격이 하락이 멈춘 건 다행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또 중요한 것은 네. 양극재 수출 단가를 좀 봐야 되거든요. 네. 1분기 동안 양극재 수출 단가를 보게 되면은 작년 12월 달이 3만 7천 달러 정도 됐었거든요. 네. 그런데 올해 1월 달이 34,240달러, 2월 달이 31,300달러, 그리고 3월 달 같은 경우는 29,954달러. 떨어졌네요. 계속 하락을 하고 있거든요. 네. 그러니까 결국 이제 탄산리튬 가격이 바닥을 잡은 건 다행이지만은
수출 단가 계속해서 하락을 하게 되면은 4분기에서 1분기로 넘어오는 지금 시점에 양극재 기업들 실적이 놀랍게 바뀔 가능성은 낮다라는 겁니다. 그렇게 네. 본다면 아직까지 좀 더 바닥 확인이 필요한 것들이고, 그리고 네. 요거는 공급적인 측면이고요. 그리고 수요적인 측면에서 보게 된다라면은 올해 이제 글로벌 전기차 판매 둔화 가능성이 좀 부각이 되고 있는데, 그러니까 뭐 꺾인다라는 게 아니고요. 기울기가 가팔랐다 이게 둔화가 됐다고 보시면 되는데 네네. 작년 같은 경우는 33.5% 성장을 했었거든요. 근데 올해 같은 경우는 1,641만 대 정도 예상이 되게 되면서 16.6% 성장이 예상이 돼요. 그러면 작년 33% 성장해서 16%가 됐다는 건 성장폭이 꺾였다는 얘기잖아요. 네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봤을 때 과연 시장에서 16% 성장을 만족할까? 라고 보면 아닐 가능성이 상당히 높거든요. 이렇게 본다라면은 서두에 말씀을 드린 대로 바닥 가능성은 있다라고 봐지지만은 추세적인 상승에 대한 부분은 아직까지 시간이 필요하다는 것들이죠. 그렇기 때문에 이 바닥을 다졌다는 그런 심리 때문에 이 추가는 제한이 되고 있고, 그러면서 그 속에서 이슈가 있는 것들을 계속해서 좀 따라가는 것 같아요. 제일 먼저 이제 뭐 리튬 가격이 바닥을 탔다는 얘기 나오게 되면서 강원에너지, 미래나텍 같은 종목들이 실적 이슈로 해서 먼저 갔고, 그리고 가장 최근에는 아시겠지만 46파이 배터리, 삼성 SDI. 이것도 참 웃긴 게 LG에너지솔루션은 올해 8월 때부터 46파이 배터리 생산하거든요. 근데 그거는 전혀 안 보고 있고 아직 생산 안 하는 삼성 SDI가 이제 생산할 거다. 그런 이슈로 해서 또 움직였잖아요. 네네. 그러니까 이런 것들이 결국 제 개인적으로 봤을 때는 2차 전지가 다 좋아진 게 아니라 그냥 2차 전지가 이제 더 이상 나쁘지 않을까. 그 속에서 괜찮은 게 뭐가 있지? 선별적으로. 찾고 선별적 하다 보니까 뉴스가 있는 쪽으로 계속 따라간다라는 거죠. 그러다 네네. 보니까 뭐 종목 순환매 대응을 하시는 게 맞다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네. 개인적으로 뭐 요새 좋게 보고 있는 것들은 뭐 상신 EDP, TC 스틸, 리튬 포어스, 메코프로인 같은 개별적으로 좀 봐야 될 것 같고요. 그리고 롯데에너지 뭐 트레저 같은 경우는 물론 어제 오늘 흐름이 정말 괜찮습니다. 그거는 인정합니다. 그러나 우리가 차트를 좀 이제 넓혀서 좀 봐야 되거든요. 네. 넓혀서 보게 된다라면은 이제 어떤 딜레마에 빠져 있냐면은, 그러니까 저는 그 장기 평선을 좀 중요하게 생각을 하는데, 요게 이제 2022년도 5월 달부터 보게 되면 이 하늘색선 241선 돌파가 안 되고 있거든요. 네. 그래서 지금 시점에서 보게 된다라면은 이 241선을 돌파라고 안착해서 보시던지, 아니면은 만약에 또 회복 안착을 못 시키고 밀리게 된다라면은 다시 가격 조정을 노리는 어떤 시나리오 전략이 필요할 것 같아요. 네. 최근까지 올랐던 이유는 뭐 올해 실적 호전 기대감 이런 부분들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만약에 정말로 실적에 대해서 긍정적 평가를 하게 되고 계속 시장에서 주목을 하게 된다라면은 어차피 갈 거기 때문에 지금 시점에서는 방금 말씀드렸듯이 241선 안착을 보시든지, 네. 아니면은 만약 또 이탈을 하게 된다라면은 조금 더 싸게 살 수 있는 기회가 있기 때문에 기다려 보시든지 그런 전략을 가져가시는 게 좋을 것 같다고 말씀드릴게요. 좋습니다. 동반 강세의 재충전은 아니다. 아까 중요한 딴지를 또 얘기를 해주셨기 때문에 종목별로 잘 보셔야겠고 차트적 위치도 굉장히 중요하겠고 시장에서의 선택을 받는지도 굉장히 중요하다. 매번 정 이사님이 강조해 주시는 말씀입니다. 2차 전지 아직은 동반 시그널은 아니라는 점 체크해봤고요. 특징주를 통해서 시장을 좀 대변했던 특징들 점검해 보겠습니다. 앞서서 동진세미캠 이야기를 해주셨어요. 송 과장님. 오늘 코스닥 시장에서 거래대금 1위. 모처럼 만에 이 소재주가 52주 신고가를 경신을 합니다. 보니까 삼성전자 이제 개별적으로 봤을 때 우리 SK하이닉스는 이번엔 제외됐지만 보조금 28일 이제 확정된다고 하고 더불어서 별개로 미국 텍사스주에서 나오는 보조금 여기에 이제 참석하게 되면서 오늘 주목을 받았는데 이 수혜 어느 정도라고 보세요? 여기서 추가적으로 더 달릴 가능성이 있어요? 아침에 좀 고민을 많이 해봤었어요. 사실 동지세미캠. 일단은 거래량 자체라든지 이런 흐름들 자체가 이전과는 상당히 좀 달라진 부분이 상당히 많았어서 추가적인 상승에 대한 부분은 가능성은 있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네. 다만 이제 조금 얼마만큼이나 더 올라갈지 뭐 이런 네. 부분은 사실상 예측하기는 조금 힘들지 않나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일단은 아까도 말씀을 드린 것처럼 소재 업체라든지 아니면 이 새로운 뉴페이스에 대한 부분 자체가 많은 부분 지금 계속적으로 찾는 과정 속에 있었었는데 사실상 보게 되면 반도체 섹터에서도 사실 텐베거가 많은 부분 나오게 되고 그에 따라서 자금의 이 여력 자체가 많이 커진 부분이 있을 거란 말이에요. 그런데 그런 과정에서 반도체 섹터가 이제 이 사이클이 종료가 되는 것이 아니라 추가적으로 먹을거리가 어느 쪽에 있을까를 더욱더 찾아가는 과정 속에서 이런 소재 업체 그리고 그 소재 업체 중에서도 보다 더 이슈
이슈가 있을 만한 종목들 같은 경우에 보다 뾰족하게 움직이는 것이 아닌가라고 좀 생각을 해볼 수 있는 것 같습니다. 말씀을 하신 것처럼 사실상 동진 세미캠도 그런 보조금 관련돼서 이슈가 추가적으로 나올 수 있는 부분이 있을 것 같고요. 또한 이제 이 수출에 대한 지표를 보게 된다 하더라도 포토레지스트 관련돼서도 네. 이제 글로벌 포토레지스트에 대한 수출 실적이 최대를 기록을 했다라는 이러한 이제 뉴스 보도도 있었었거든요. 그런 부분이 함께 나오게 되면서 동진 세미캠에 대해서 집중도가 더욱더 올라가는 것이 아닌가라고 생각을 해볼 수 있는 것 같고요. 꼭 동진 세미캠이 아니더라도 지금 소재 업체들은 바닥에서부터에 대한 턴이 엄청 많이 일어나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종목군들에서도 관심을 가져보되 일단은 강도가 높은 이 종목들이 추가적으로 더 올라갈 가능성이 높으니까 그런 관점에서 일단은 접근을 하는 것이 유의해 보인다라고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좋습니다. 반도체에 지금 바뀐 시선, 수급의 또 다른 시선을 잘 따라가는 게 또 중요할 것 같아요. 그럼 이쪽은 어떨까요? 밸류업 프로그램, 수혜주, 강세 움직임 계속됩니다. 오늘 IT 투톱 외국인들이 가장 많이 담고 있지만 현대차, 삼성물산, SK스퀘어, KB금융, 삼성화재, 장중 또 VI 발동이 됐죠. 이런 종목들의 강세 이어주고 있습니다. CJ, 일단은 CJ가 어제까지 굉장히 강하게 좀 달리는 모습 이어졌습니다. 신고가 연일 경신이 나오고 있는데요. 올리브영 자회사 호재, 세포라 철수, 네. 이제 증권가 목표가 거의 도달이 다 되고 있어서 이 부분 좀 짧게 여쭤보고 싶고 네. 장중에 화재가 이 VI 발동되면서 강하게 올라가더라고요. 어제 주총이었는데 여기에 대한 코멘트까지 여쭤볼 수 있을까요? 네. 일단은 뭐 CJ 같은 경우는 아마 목표 주가 더 올릴 겁니다. 올라가면 올라갈수록 계속 올릴 거예요. 또 주가가 빠지면 빠진데 계속 내야 낮추고 그렇게 하는 거거든요. 네. 그거는 시기에 따라 조정하는 거니까 그렇게 좀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근데 이제 CJ 같은 경우는 결론은 일단 전반적으로 좀 바닥 다지고 이제 조금 이제 반등하지 않을까라는 그런 기대감들이 있는 종목이라 봐야 될 것 같아요. 일단은 개인적으로 밸류업 쪽보다는 다른 쪽을 좀 보고 있는데 네. 이 종목이 작년에 CFD 이슈가 있었잖아요. 그래서 네, 그런 네. 부분들이 좀 해소가 되고 그리고 이제 CJ CGV가 4분기 흑자전환 됐거든요. 그래서 자회사들 실적 턴어라운드하고 방금 말씀하신 올리브영 이슈 이런 것들을 내 가지고 조금 바닥을 다지고 상승도 좀 갈 것 같아요. 그러니까 결국 이제 기업이 해야 될 가치가 좋아지고 있다. 이 측면에서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리고 네네. 이제 삼성화재 같은 경우도 지금 뭐 8%가량 상승이 나오고 있는데 네. 이건 우선주 때문에 주주하는 책이 만약에 맞다라면은 네. 우선주 때문에 그렇게 나오는 게 아닌가 생각이 들어요. 우선주 같은 경우에 작년에 그 시가 배당률 기준으로 보게 되면 8%가 넘는 배당을 했거든요. 그럼 여기서 주주하는 책을 더 늘리게 된다라면은 10%도 가능한 얘기잖아요. 뭐 물론 배당 소득세 빼기 전이긴 하지만 10%도 가능하다는 얘기잖아요. 그렇게 네. 본다라면은 글쎄 오늘 외국인 입장에서는 50% 상당히 매력적인데? 라는 생각을 하지 않을까라는 좀 생각이 드네요. 예, 알겠습니다. CJ가 그때 유탄을 맞고 6만 원대까지 밀렸었군요. 네. 70%의 상승을 보여주고 있고 화재는 배당에 대한 기대감 한 번 더 레벨업되는 구간. 현대차까지 여쭤보겠습니다. 현대차는 오늘 주주총회에 있었는데요. 경영전략 발표하면서 전기차 중심 그리고 소프트웨어 중심으로 이 전환 추진 전략을 발표했습니다. 미래 모빌리티 사업에 대한 기대감일지 기아는 배당락이 계속 좀 답답한데 현대차 중심으로 형님 잘 나가는 것 같습니다. 뭐 아무래도 현대차 같은 경우에는 그런 배당락에 대한 이슈가 지나간 지가 좀 됐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서 이미 다 수급적으로 소화했어요. 예, 어느 정도 더 좋은 흐름이 나오고 있는 게 아닌가라고 생각을 해볼 수 있는 것 같고 네. 사실 밸류 프로그램에 대한 부분도 이렇게 뭐 삼성전자, SK 하이닉스 뭐 이런 것에 가려져서 그렇지 계속적으로 진행이 되는 건 또 사실이거든요. 그런 과정 속에서 사실 삼성화재도 오늘 좋은 흐름이 나왔었고 그리고 금융주들이 대부분 오늘 또 좋은 흐름이 나왔었는데 그 과정 속을 보게 되면 결국은 그 한 축은 자동차가 맡고 있는 걸 테고 거기에 있어서 현대차와 사실 또 하나 보고 있는 게 현대모비스 보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종목군들이 잘 계속 갔어요. 좋은 흐름들이 네네. 나온다는 것은 밸류업에서 일단은 주목도가 높은 종목이 네. 금융주와 자동차를 투탑으로 넣고 여전히. 이제 지주사들에 대해서 선별적으로 끌고 있는구나 이런 부분이 계속 되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또 하나 이제 생각을 해보게 되면 네. 전기차에
대한 수요가 사실 애매하잖아요. 그쵸. 애매한 부분이 있게 되면서 하이브리드 차량에 대해서 보다 더 이 주목도가 올라가게 되는데 사실 현대차 같은 경우에는 도요타를 제외하고는 하이브리드 차량 관련돼서 라인업이 잘 구성이 되어 있다는 부분을 보시면 좀 될 것 같고요. 그 외에도 사실상 보게 되면 도요타에 대한 시총이 상당히 많이 커졌잖아요. 그런 관점에서 글로벌적인 레거시 업체가 추가적으로 이러한 이제 이 밸류에이션 리레이팅이 나오기 시작을 하게 됐을 때는 현대차도 그런 부분에 충분히 수혜를 받을 수 있는 부분이 생기지 않나라고 생각을 해볼 수 있는 것 같고 OPM에 조금 차이가 있는 부분이 있게 되는데 만약 도요타에 대한 OPM 정도의 수준을 이 현대차가 보다 더 끌어올려줄 수 있게 되었을 경우에는 충분히 지금부터 갈 길은 상당히 멀다. 라고도 보실 수가 있을 것 같아요. 더 올라갈 수 있다. 네, 그 말씀이죠? 왜냐하면은 네네. 이 도요타와 지금 현대차의 시총 차이가 많이 크잖아요. 그렇죠. 그런 네. 부분들 생각을 해봤을 때는 충분히 업사이드도 기대해 볼 수 있는 여지가 많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4월 이제 시작될 실적 시즌에서의 성과 중요하겠고요. 여기에서의 도요타의 갭 메우기가 앞으로 현대차의 추가 상승룸을 결정짓는다. 의견까지 함께했습니다. 두 분과 함께했습니다. 정리할게요. 정태근 이사, 송태현 과장이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